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난 군대를 의무소방으로 복역했는데 솔직히 꿀 빤다는 이야기 듣고 지원한 거 사실이야. 가보니 스카이 애들이 아주 겁나 많이 왔던데 어쨌든 합격을 하고 의방으로 군대를 갔다 왔어. 의방이 뭐냐고, 그런 것도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쉽게 설명하자면 의무경찰이 경찰서에서 복역하는 현역 군인이라면 의무소방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이야. 편하다고 해서 들어갔지만 군대는 어디든 단점이 많은 곳이지. 의방이 가지는 단점들 중 한 가지는 바로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목격한다는 것이야. 때는 내가 상방을 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 내 업무는 낮에는 내근이었고 밤에는 인력이 부족할 때만 구급차에 타는 거였지. 그런데 소방관들은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나가시고 육아휴직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 달에 반절 정도는 구급차를 탔던 것 같아. 소방관들 인력 진짜 부족하다? 내가 있던 소방파출소는 그나마 양호해서 한 팀에 7명이었어. 구급차에 3명이 타고 소방펌프차에 3명 타고 또 물탱크차에 1명 타면 다 끝이야. 그래서 한 개의 파출소가 불을 끌 수가 없어서 화재 현장에 가면 주변 파출소 한 3-4개는 동시에 출동 명령이 떨어져. 그래야 화재 진압이 가능하거든. 아무튼 각설하고 나도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느라 피곤한데 야간 구급까지 뛰라니 진짜 짜증이 났지만 어쩌겠어.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그렇게 밤에 내내 출동이 없었는데 한 9시쯤에 출동이 걸렸어. 출동벨이 울렸고 신고용지가 나오는 컴퓨터를 확인했어. 신고용지가 자동으로 출력이 됐고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면서 구급차로 달려갔는데 내용은 자살을 했다는 거였어. 자살 사건이야. 한 달에 뻥 안 치고 10건 이상은 봐. 자살 시도자는 많은데 죽은 사람은 적어. 그래도 한 달에 평균 1명은 자살로 죽었던 것 같아. 아무튼 신고용지를 확인하면서 구급차로 뛰어들어갔어. 구급 출동 시에 차 타고 가면서 하는 일은 신고자랑 통화를 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알려주는 건데 이날 신고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 구급반장이 왜 전화를 안 받냐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가고 있는 중에 무전기에서 구조대도 같이 보낸다고 연락이 들어왔어. 원래 내가 근무하던 곳은 도심 지역이었는데 이 사건은 교회 쪽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어. 그쪽 관할서가 출동을 나가서 우리가 대신 간 거야. 그렇게 차에서 내려보니까 완전히 시골 마을이었고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아주 캄캄했어. 이제 자살했다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 신고지에 적혀있는 그 집을 찾아내야 하는데 신고자가 전화를 안 받으니 알 수가 있나? 그리고 그때 마침 구조대도 도착을 했고 그래서 서로 다 흩어져서 그 집을 찾자고 마을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데 하도 소란스러우니까 할아버지 2분께서 집 밖으로 나오셨어. 다들 무슨 일들이요? 예 어르신, 지금 이 집 주소를 찾아야 하는데 저희가 못 찾겠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그때 구조대 반장이 플래시로 신고지를 비추고 있었고 할아버지 2분이 그 신고지를 보시더니 엄청 놀라신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시더니 동시에 말씀하시더라. 여기
사람 안 살아요. 이 집 빈집인디. 이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다들 말이 없어졌어. 진짜 한 3초간 정적이었는데 그 정적을 깨고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 그 집 찾았습니다. 그런데 빈집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정적을 깬 무전기 소리도 소름이 돋았다. 어쨌든 할아버지 두 분한테 그 집 위치를 알아내서 그 집으로 갔는데 진짜 기와집으로 된 폐가였는데 마당은 진짜 넓었어. 방도 여러 칸 있었고 너무 넓어 보이니까 각자 따로따로 흩어져서 찾아보자고 했지. 가로등도 그 집 주변에서 한 개 빼고는 다 꺼져 있었고 밤이라서 엄청 캄캄했는데 플래시를 들고 다니면서 시체를 찾아야 했다? 상상이나 가? 폐가에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무서울 판에 시체를 찾아다녀야 한다니. 아무튼 일단 흩어져서 찾아다녔어. 구조대반장이 나더러 난 이 방 갈 테니 넌 저 방 들어가 라고 해서 난 지시한 방으로 들어갔어. 창호지가 다 찢어지다 못해 너덜거리는 문을 열고 그 캄캄한 방 안을 뒤지는데 어서 전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렇게 플래시를 이곳저곳 비추면서 걸어 들어갔는데 방 안에 거미줄도 있고 버려진 물건들도 많이 보였는데 시체는 없었어. 이 방 저 방 다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방 안에는 없었지. 그 집 뒤편에 있던 대나무 숲에도 없었고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에도 없었어. 심지어 푸세식이던 화장실 바닥 쪽도 비추어 봤는데 거기에도 시체는 없었어. 그런데 마당에 헛간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거길 조사하려고 문을 열었어. 낡은 문이 기분 나쁘게 삐그덕 소리를 내고 열렸고 플래시를 비추려고 했는데 헛간 안에서 어떤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지. 그 두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겁나 빠르게 내 쪽으로 왔는데 그건 고양이였어. 진짜 겁나 놀라서 소리 지를 뻔했다. 어쨌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플래시를 비춰보는데 역시 그곳에도 시체는 없었어. 서로 마당에 모여서 찾았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못 찾았다네. 이때 보니까 어느새 경찰들도 와 있더라고. 무튼 한 번만 더 찾아보자고 해서 다시 들어갔어. 이번엔 내가 안 들어가 본 방으로 들어갔는데 웬 장롱 같은 게 있더라고. 왜 그 있잖아. 옛날에 사극에서 나오고 할머니 댁 가보면 어른 허리 정도 높이인데 옷이나 이불 보관하는 그런 옷장 같은 거. 그게 있었는데 그 위에 이불도 엄청 많이 쌓여 있었는데 혹시나 이불에 시체가 들어있나 해서 그 이불을 걷어내고 있었는데 그 이불을 치우던 중에 방 안에 아주 조그만 문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고 보니까 거기에도 좀 공간이 있더라고. 어린 시절 할머니 댁 가면 대청이라고 부르던가? 아무튼 그런 공간 같았어. 나는 왠지 쎄한 느낌이 와서 거기를 플래시를 들고 들어갔다. 문이 작으니까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내 플래시를 떨궜어. 근데 그 플래시를 잡는 것보다 방 안으로 다 들어가고 나서 허리를 좀 펴려고 했지. 근데 허리를 확 펴다가 천장이 낮아서 머리를 찢는 건 아닌가 해서 허리를 천천히 피는데 천장이 생각보다 높더라고. 그래서 그냥 똑바로 한번 서보니까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았어. 근데 플래시를 주워서 내 머리 쪽 천장을 비춰봤는데 다른 방만큼이나 천장이 높더라고. 그런데 천장을 비추면서 내 시야에 들어오는 이상한 게 있었는데 마치 사람의 손 같았어. 시체를 많이 봐서 이제 시체를 무서워하지는 않는데 폐가 안에
나 혼자 있고 캄캄한 방에서 시체랑 단 둘이 있다니까 겁나 무서운 거야. 생각해봐. 천장 쪽을 비추다가 사람 손이 보였다는 건 그 사람이 공중에 있다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는 거겠어? 목매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쪽을 확 비추기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천천히 아래쪽부터 비추었는데 사람의 발이 보이더라고. 그걸 발견하고 바로 무전기를 때렸지. 찾았다고. 이 말하면 사람들이 안 놀랐냐고, 안 넘어졌냐고 하는데, 목매단 시체를 그 전에 여러 번 본 터라 놀라긴 했지만 뭐 그렇게 나자빠질 정도는 아니었어. 이후 구조대 구급대 경찰들이 방 안으로 왔고, 작은 문이어서 몇몇 분들만 들어가셨어. 경찰 2분은 다 들어가셨고. 그런데 경찰분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시더라. 어찌됐든 구급차에는 죽은 사람을 싣지 않는 게 원칙이라 경찰에게 전부 인계하고 다시 귀소했는데, 시체 찾느라 정신 팔려서 의심도 못했었는데 차 타고 오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왜 그 사람은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그 캄캄한 밤에 폐가에서 자살했을까? 신고자는 그 시간에 사람도 안 사는 폐가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 신고자가 자살한 사람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게, 난 시체를 보면 그 당시에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었어. 두어 시간 정도 된 시체였고, 우리가 거기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되었으니까 신고자가 사망자랑 일치할 수는 없지. 그리고 신고자는 왜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살인사건은 많고 대부분 사건들은 뉴스에 잘 나오지 않는다? 나도 사람 죽은 거 여러 번 봤고 살인사건도 몇 번 봤었는데 뉴스에 나온 건 딱 하나밖에 못 봤어. 이 사건도 뉴스에 나오지 않았었지.